지금은 돈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거래량 많이 절벽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금리 때문에 지금 거래량 자체가 많이 막혀 있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눈여겨보는 시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왔고 5월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영상 찍는 시점은 10월입니다. 10월. 즉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5개월이 지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정부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2024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초반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 중요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 정부에서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물론 여러 지역에 다 힘을 쓰고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장 힘을 더 많이 쏟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충청권이에요. 충청권이고 충청남도도 중요하고 충청북도도 중요하고 충청권에 무조건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짜져 있다. 어차피 여러분 호남권,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 지역보다 충청권의 인구가 역전을 했습니다. 더 많아요. 인구가 더 많고 그 다음에 경상도,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호남권보다 충청도의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경상도 생각해보세요. 경상도도 중요하지만 충청권을 먹어야 어느 정도 가반수를 더 획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어쨌든 간에 좀 시원한 구간이고 그러니까 충청권에 되게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에 대해서 앞으로 보시면은 되게 많은 전략 그리고 충청권을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정확히 섰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예산 정책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힘을 쓰고 있다. 물론 이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충청북도의 인구를 보면 충청북도는 좀 특이해요. 자, 인구는 159만, 즉 160만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한 곳만 원탑을 찍습니다. 어디죠? 청주입니다. 충청북도에는 청주가 거의 원탑이고 나머지 인구는 그만큼을 합니다. 자, 나머지는 뭐죠? 충주, 제천, 음성,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계산군, 보은군, 단양군 다 솔직히 죄송하지만 거의 그냥 좀 시골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청주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청주는 좀 특이한 게 인구가 한 85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경기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 제외하고 지방 권역에서 인구 100만을 노리는 유일한 자급자족 도시가 청주입니다. 청주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 생각하시는 전주라든지 이런 건 택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시를 합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구 100만을 넘고 그래도 쫄르는 치세인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 인구 100만에 유일하게 도전하는 도시는 청주입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건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고 그만큼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시티를 결성을 할 거예요. 자, 세종, 대전, 청주 이 위치를 보시게 되면 거의 한 권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면 가운데 보시면 세종, 대전, 청주가 이쪽 일대에 포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건 여러분 철도 지도를 보게 되면 좀 괜찮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 SRT 여러분 SRT 중요하죠. 그 다음에 KTX가 두 곳이 만나는데 대표적으로 청주의 오송역이 KTX 역하고 SRT 역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천안 아산역도 마찬가지로 KTX하고 오송역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천안 아산역하고 오송역을 기점으로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죠? 경상도로 가는 차편, 그 다음에 호남 지역으로 가는 차편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철도의 요충지는 어디다? 천안 아산역하고 오송역이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송역 같은 경우는 정부의 각 그런 기관들이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어요. 오송역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일하기 정말 좋은 도시다.
대표적으로 보실까요? 여기는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라고 이미 나름대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관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생명과학단지 해가지고 싹싹 들어온 거죠. 싹싹 들어오고, 그리고 이쪽 청주 일대 오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LG 화학 이런지, 그 다음에 모든 대기업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바이오에 관련 대기업들이 대부분이 많이 청주에 포진이 돼 있다라는 거고, 사실 청주랑 대표적으로 바이오 산업을 투탑을 이루고 있는 게 어디냐면 송도입니다. 인천 송도. 인천 송도하고 그 다음에 충북 청주가 두 가지 탑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은 송도 얘기를 안 하고 충청도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청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청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기는 대기업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이미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들어올 예정이 많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도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이런 산업군들은 무조건 송도 아니면 청주 오성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지금 사실 이제 제게 5위죠.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롯데 바이오로직스라고 이제 그런 신동빈 회장의 특명을 받아서 이런 회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그런 걸 공장을 인수해서 바이오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 산업의 공장이 키우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연관 검사가 뜨죠. 송도 롯데바이오, 오송 롯데바이오 둘 중 하나인데, 사실 이거 답은 끝났어요. 왜냐면 롯데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부지를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송도는 그럴 만한 땅도 없어요. 왜? 이미 땅이 다 개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롯데가 원하는 만큼 땅을 줄 수도 없어요, 인천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땅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상대적으로 오송 같은 경우는 땅을 롯데가 원하는 만큼 땅을 내줄 수가 있고요. 충분히 내줄 수가 있고, 그만큼 땅도 넓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리고 오송에서는 국가산업단지가 그만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편하다, 이 말입니다. 왜? 여기 지도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바이오 제약 관련된 회사들이 이쪽에 다 포진이 되는지 라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일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송역 기점으로, 여러분 오송역 기점으로 북쪽에는 이미 개발이 돼 있고 질병청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면 이 남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4년 4월 예정해서, 남쪽 산업은 지금 남쪽 단지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아파트를 개발하고 있고, 여기 밑에 쪽 같은 경우는 약간 구오송이긴 한데 이쪽도 다 쓸어서 다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오송역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게 세종, 자 여기 보시면은 세종, 그 다음에 대전, 청주를 이어주는 그런 하나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청주의 위성도시를 할 수 있는 증평군도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아마 이제 총선에 다가오면서 이런 각종 공약이라든지 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청주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이것도 분명히 활용 방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SK 하이닉스, LG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에코프로비엠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가올 롯데라든지 그런 것들에 맞물려서 짜잘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부동산 좀만 관심을 가져보면, 여기 공장 단지, 공장 산업단지 옆에 보면, 공업단지 옆에 보면 이미 아파트 거래는 이쪽은 이 부동산 거래 침체량이랑 관계가 없이 월세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요한 건 월세 매물이 거의 없고, 이쪽에 다가구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풀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오래가 됐어도 무조건 이쪽은 초등학교만 끼고 있고 하면 괜찮다, 메리트가 있다. 왜? 이쪽에서 충분히 일자가 있고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시는 케이스도 많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아울렛하고 롯데 아울렛이죠. 롯데 아울렛,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있을 건 다 있어요. 있을 건 다 있고 없는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85만이 갖고 있는 인프라 다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 수도권에 있을 거는 웬만한 거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졌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 청주에 물건이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이 거의 수도권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포진이 돼 있고, 사실 청주를 제가 왜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청주 시장을 제가 나중에 자금적으로 회수가 되고 나중에 눈여겨보게 되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청주 시장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충청도가 윤석열 정부의 키를 갖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청도, 특히 청주,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요 세 가지는 분명히 메가시티로 정치권에서도 그 다음에 기업 쪽에서도 세종은 행정, 대전은 기본적으로 강역시고 그 다음에 과학조, 그 다음에 청주는 약간 일자리, 국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청주는 계속적으로 키워나갈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도시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이쪽 세 개 도시를 막 집중적으로 키우는데, 그러면 옆에 보면 야, 진천도 있고 음성도 있고 계산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증평도 있고 뭐 다 있잖아. 근데 이런 데서 골고루 키워주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쪽들은 점점 시골이고 인구는 고령화가 되고 전체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층 건물 없고, 그 다음에 쇼핑타운 없고, 그 다음에 병원도 없고, 학교도 굉장히 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다가 철도를 심어준 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프라를 구축을 한든 간에 이용을 하며 와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면 좋은데 오질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쪽 지방 사람들은 어쨌든 여기에 살긴 살아야 돼요. 갑자기 생뚱맞게 경상도나 뭐 강주나 경기도로 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로 1시간 이내로 갈 수밖에 없는 청주, 대전, 세종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충청도에서 다 이쪽으로 몰려서 이쪽에 생활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쪽이 거대 큰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가속화가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군들 있죠. 음성군이라든지 진천군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뭐 보합 유지를 하는 정도, 혹은 다른 진짜 아예 시골 같은 데들은 점점 더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조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 세 개 지역을 필두로 한 뭐 철도 연결이라든지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점점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라든지 모든 인프라 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런 메가시티 구성권이 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간에 총선은 24년 초에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결론적으로 조금 있으면 23년에 다가오죠. 23년 중반 그리고 혹은 하반기부터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약이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정부에서 어떻게 힘을 실어줄 건지 분명히 소수는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저는 제가 말했다시피 이미 준비를 해놓고 알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의 포인트를 살짝만 풀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모든 걸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각 관점의 포인트 일부분을 좀 풀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청주 지역도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느 동, 어느 아파트를 할 거는 제가 나중에 그거는 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청주가 세종, 대전이 이런 메리트를 갖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좀 썰을 풀었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 손을 놓으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쪽으로 힘이 실리는지 미리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